이 수비학적으로 보는 1번에서부터 9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혀 성격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당시에 내 욕망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상관관계를 넣을 때 성격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되게 어떤 사람이 이 정의를 외치고 그런 걸 보면은 못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독립운동할 때는 훌륭하지만 이래 뭐 독립운동할 시즌이 아니라면 식당에서 뭔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그 매니저나 사장한테 따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시끄럽거나 괜히 따지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아우 왜 저래 갑질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나가서 뭐도 하냐면요. 독립운동도 합니다. 왜냐면 못 참으니까. 잘 참아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꼭 나서서 소위 말하는 사자성어 있죠. 지랄 용천을 하기 때문에 평소엔 욕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땐 또 그런 사람들이 해결을 해요. 그럼 그때는 좋은 사람이고 레스토랑에서는 나쁜 사람일까요? 성격은 보여지는 그 자체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유를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적재적소에 있을 때 유능하냐 다르냐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성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성격이 중요한데 또한 그 타인과 나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성격도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일관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동조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형평성을 원해요. 너 왜 남자 앞에서만 되면 계속 그렇게 이쁜 척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목소리 변하더라 남자 앞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매우 일관성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성격은 남들한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또는 이해하고 있는 성격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수비학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은 무조건 이퀄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뭐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거 뭐 이 정도의 가장 생물학적인 근거를 둔 욕망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회적인 욕망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욕망을 크게 나누면 저는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지금 얘기 드렸던 듯이 어떤 본능적이고 그리고 가장 욕구 충족에 충만한 욕망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또는 사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욕망이 두 번째로 있고요. 마지막 욕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그 만족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적 욕망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3, 3은 9, 9가지 유형이 모두 나오겠죠. 그래서 수비학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비학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욕망은 나쁜 거라고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욕망을 자꾸 이성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제가 타로를 수업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얘기가 사람은 마차와 같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마차가 굴러가려면 마차라고 하는 차체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마차를 이끌고 가는 말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마차하고 말만 있으면 굴러는 가는데 엉망이 되겠죠. 이거를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는 기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갖췄다고 해도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데 기수가 말 달리고 막 돌아다니면 카레 있어도 아닌데 손님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고난 이런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욕망은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원동력은 말이 되는 거죠. 마차 자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차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엔진 아니겠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 정신 모든 걸 이끌고 가는 게 말인데 기수가 있습니다. 이 기수가 말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억누르는 게 아니고 말이 하고자 하는 거를 억압하는 게 이성이 아니고 말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게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저차원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바로 기수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수비학적으로 욕망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동화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옛날에 왕국이 있었고 거기에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왕국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왕국이 지금 나의 왕국이긴 하지만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저 먼 나라에서 나를 쳐들어올 수도 있고 왕국은 늘 온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떠는 황제였죠. 그래서 그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어떤 궁리를 하냐면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자 하고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 안전한 상태로 가려면 무언가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누가 쳐들어오기 전에 쳐들어가도 되고 내가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을 추구하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바로 액션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누군가를 시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다. 옆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너무 부담이 크고 나의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사람 군중을 움직이는 건 명분과 이슈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와 공론을 짜는지 모의를 하는지 보면 오늘 오지 않으신 5번이 여기 없는 5번 오늘 마음 놓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5번은 왕한테 불려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옆 나라를 쳐들어가야겠어.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한 상황이거든. 어떻게 하지? 내가 그냥 쳐들어가면 안 되고 또 좋은 명분이 없으면 힘을 얻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이 교황은 전쟁의 모든 명분 중에서 최고는 뭘까요? 종교죠. 예나 지금이나 종교 그 이념이 가장 큰 명분이 되니까 교황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 소명이 있나요?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신이 상사예요. 이분께서는. 상사의 부름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왕의 오더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신의 원리도 따라야 되고 왕의 현실적인 이 오더도 따라야 되는 상황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신이 이분을 오더 내려서 이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을 모신다는, 신을 지킨다는 이 교회를 지키는 나의 체면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하고 노선을 안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A야 B야 말 안 합니다. 그 난리법고가 나는데도 그 안에서 꿋꿋이 버티기만 해요. 이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비겁자가 되고 또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아주 평화를 사랑하는 수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깨지면 더 이상의 상징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속성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막 싸우고 욕하고 나도 쟤네처럼 공격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이씨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냐면 공격했을 때 내가 별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격해서 시원하면 해야죠. 근데 공격을 해도 남는 게 씁쓸하고 미안하고 나중에 뭐 짜증나고 오히려 더 좋지 않다면 공격을 안 하는 게 더 맞겠죠. 이들은 타고나기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우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타인들과 충돌하는 건 힘들고 그런데 도망은 가기 싫어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중간에서 버티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5번에 4번 황제의 욕망은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거였다면 5번은 이 상황을 버텨내서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자고 하는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의 명분을 한번 만들어주고 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그러려면 이 명분을 누굴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할까? 교회가 전쟁을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액션, 도잉을 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기 이제 3번 분들 계시겠지만 3번 분들은 전파력이 끝내줍니다. 정말 사심없이 전파합니다. 속도 없고 실속도 없고 하지만 그 전파력 속에서 자기 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일 3번에게 중요한 거는 자존심입니다. 어떠한 욕망 중에서 이들이 자존심이 왜 중요하냐면 안 좋아 보이거나 동정을 받거나 못나 보이거나 스스로를 깎아먹는 그러한 상황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최초의 사회적인 욕구가 시작되는 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다치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타인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심지어 나쁜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습니다. 늘 해왔었던 행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바로 프로 엔조이러의 역할을 자초하게 되거든요. 늘 자기네들은 사람들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닌 상황입니다. 늘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전달해주고 엔터테인하고 정보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풍요를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자존심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림도 보시면 황녀는 상당히 풍요로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이분들의 욕망인데 전쟁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싹 빠지면 역할을 아무것도 못 맡죠. 그럴 경우 매우 본인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땅과 사람들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서 대신 전쟁터에는 안 나가요. 이분들 도움을 주고 나의 존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대신 그렇다면 나보다 더 내가 이 이슈와 명분을 퍼뜨릴 수는 있는데 이 일을 정말 액션을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습니다. 바로 옆에 멀쩡하게 생긴 7번 남자분이 있어요. 자, 7번 남자분들 여기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남성적인 그리고 우월감 그리고 직진하는 그 저돌성 이런 걸로 상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전차예요. 이 전차로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 우리 소위 명리학 이런 데서도 역마라고 할 때 이 마가 말마자 아닙니까? 움직이는 아주 훌륭하게도 많이 싸돌아다니는 운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명예를 얻고 싶은데 우리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빡센데 좀 안 빡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이런 분들 레드오션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미 대세가 꽉 차 있는 데 가서 내가 1등 하는 거 그러기엔 난 좀 게을러. 그러기에는 내 갑옷이 너무 손상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뭘 하면은 가장 빠른 상황에서 명예를 얻고 그리고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바로 아무 데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뚫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요. 여기 내가 정복. 일단 난 1점 추가. 근데 막 박 터지는 데 가서 싸우면 내가 1점 추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거를 선점하는데 상당한 전략 투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걸 상당히 많이 해요. 뒤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했다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최초에 그리고 누군가가 처음으로 뭐 선점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느끼게 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전략 지점을 갖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결국 황녀가 야 전쟁터에 너가 나가줘야겠어. 그래 근데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조금 쪽팔리겠죠. 그리고 거기다 본인이 또 직접 의뢰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섭지만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데 이 명분이 종교 전쟁이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어떠한 선점과 우위를 찾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비로소 지혜가 필요하고 스스로를 막아줄 수 있는 몸빵 쳐줄 수 있는 이제 부하도 필요하겠죠. 바로 내 갑옷이 되어줄 수 있고 나를 따를 자는 누구일까? 함께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찾습니다. 자, 6번 분들 아까 손 들으셨었죠? 예, 다시 한 번만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없나요? 6번.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5번, 6번 없는 건가요, 오늘은? 예, 그럼 또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예. 러버스 진짜 없나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주변 중에 혹시 6번이나 그리고 뭐 자기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6번이 있다면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너무 사랑스러운 러버스예요. 이게 바둑의 사실 욕망입니다. 러버스,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타로에서 카드에서 이 그림을 나타날 때 대부분 카드에 한 사람 정도가 인물로 위주로 나타나는데 이 러버스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출연합니다. 심지어 천사까지 출연을 하죠. 인간 위에 천사까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남녀 이 두 사람이 함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6번 분들이 원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유용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바로 내 상대방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6번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대상한테 어떻게 내가 규정 짓느냐가 이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연인도 배우자도 또는 내가 존경하는 분 또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 또는 내가 태어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이 지구상에 대한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한 바로 그 대상한테 빨리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 때문에 바로 속전속결 전방이 프로 땜빵러가 되기 시작합니다. 프로 땜빵러 뭘까요? 이분들이 사람들이 무언가가 요청을 하는 거는 대부분 오래 계획을 하고 요청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늘 급한 거 그리고 늘 당장 곤란한 거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요청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난 준비가 안 됐어서 못해. 나는 그거 하기 싫어하고 다 거절을 할 때 6번은 눈치를 봅니다. 이거 내가 이거 하면은 인정을 받겠구나. 그래서 항상 문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대신 문제 상황이라는 거 불이 났는데 불을 꺼달라고 했을 때 6번이 뛰어들어가서 불을 끄는데 불을 퀄리티 있게 아름답게 최고로 끄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끄는 게 장땡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을 케어한다는 거,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서 무언가 한다라는 거는 퀄리티를 추구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신속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빨리 어느 정도 전소되는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6번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역량을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하나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퀄리티라든지 높이 올라가면 본인 성성에도 힘들어요. 이렇게 무언가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빨리 유용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재능이 뭘까요? 급합니다. 느긋해 보여도 뭔가 일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막 빨리 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속전속결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들은 이 판을 빨리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당히 직관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불 꺼야겠어. 불의 방향이 이쪽인데 바람이 이리로 부는데 빨리 여기 물 부어야겠어. 이러한 직관력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급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되게 좋은데요. 저 어떻게 하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뭔가 거대한 시점에 들어가서는 결단력이 없어집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절박해지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프로 땜빵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바로 더 거기에 걸맞는 역량이 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7번이 생각하신 첫 번째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6번을 선택하는 건 바로 이 시작점 자체가 하나도 계획적이지 않은 전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떤 전쟁에도 참가할 수 있고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싸운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한테 내 동료와 적은 그때그때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충족시켜 줘야 되니까요. 6번 분들은 이직을 많이 하시는 편에 속해요. 한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를 옮길 확률이 되게 높은 게 바로 그때그때 위기 상황을 커버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위기가 끝나면 안정이 오면 이 사람의 능력은 과히 무용지물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불안하게 모든 위급한 거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시적이거나 비전을 제시하거나 멀리 보거나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또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대로 또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꾸준히 자신이 이렇게 프로 땜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신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안정감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A 회사에 갔으면 A라는 그 프레임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요. 또 B라는 데로 가면 또 B에 대한 적합성을 발휘합니다. 또 C로 가면 C로 간다는 거죠. 제가 아는 상담했던 분 중에 6번 분은 정말 삼성에 몸을 담아서 뼈를 묻을 것 같이 했던데 어느 날 정말 삼성과는 말도 안 되는 반대 지점에 있는 그 롯데라는 데를 가셔가지고 롯데에 뼈를 묻을 사람처럼 외모까지도 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상황에 적합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제 주변에 이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제가 별명을 아메바라고까지 지어줬어요. 항상 그 상황에 적절하게 변화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댑터블한 능력은 우리나라에서는 꽤 잘 먹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항상 위기 상황, 돌발 상황, 문제 상황 이게 너무 많고 모든 기업은 모든 조직은 3명, 4명만 모여서 뭔가 스타트업만 하면은 이분들이 반드시 40% 이상 껴 있습니다. 그 주역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업무 분장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한국인의 속성에 많이 비슷한 속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대단히 공명정심에 대한 기준을 높이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잘 맞지 않아도 그 기준을 막 믿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융통성이 떨어지겠죠. 어쨌건 이 6번 분들이 7번에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몸빵 싸우는 군인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다른 군인이 필요합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